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양TV 가족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61번부터 실기 영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게요. 61번, 휠체어 이동 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뒤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1번 엘리베이터를 나올 때, 2번 문턱을 오를 때, 3번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 4번 도로턱을 내려갈 때, 5번 울퉁불퉁한 길을 갈 때.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도로턱을 내려갈 때입니다. 항상 휠체어 타실 때는 안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내려가시려면 낙상하시면 안 되겠죠. 자, 도로턱을 내려가실 때는 어르신이 만약에 앞으로 해서 내려가신다 그러면 여기 앞으로 꼬꾸라지시겠네요. 그래서 반드시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내려가셔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2번,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휠체어를 마비된 쪽으로 30에서 45도 비스듬히 둔다. 2번 잠금 장치를 풀어 놓는다. 3번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한다. 4번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켜 휠체어에 앉힌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시험에 많이 나오죠. 자,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방법. 자, 옳은 거 찾아볼 겁니다. 자, 여기서 1번부터 보시면 휠체어를 마비된 쪽에 놓으시면 안 되세요. 자, 반드시 건강한 쪽 기억해 주시고, 자, 잠금 장치 풀어 놓으시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세요. 낙상 위험이 높아지신 상황이네요. 자, 3번은요.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우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주시는 거 너무나도 잘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 시험이 잘 나오니까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마비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휠체어 팔걸이를 잘 못 잡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건강한 쪽 기억해 주시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요양보호사의 몸을 똑바로 세우고 회전시키시는 게 아니라 무릎을 구부려 주시고 대상자의 마비 측 무릎을 지지해 주신 상태로 회전을 시켜 주셔야 하겠죠. 어르신을 잡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어르신께 또 가까이 가주시는 부분, 양쪽 어깨 아래쪽 허리를 잡아 주시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6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마비층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2번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3번 왼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마비층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4번 왼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5번 대상자의 오른쪽 어깨와 허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힌다. 이 내용은 어렵지만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이 건강하네요. 그러면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시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아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건강한 쪽만 기억해 주시면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것은 바로 맞추실 수가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하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휠체어에 앉아주시면 된다. 64번,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자, 대상자가 보행기 사용하실 때는요, 팔의 각도가 중요하죠. 자, 몸도 거의 세워서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정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 자, 팔의 각도가 중요한데, 자, 20도는 아니죠. 네, 30도입니다. 요거만 아셔도 요거는 맞추실 수 있는 내용이네요. 앞에 정면 바라보셨나요? 네, 잘 바라봐 주셨고 각도도 아주 좋으세요. 네, 30도. 그리고 45도는 너무 많습니다. 90도도 아니고 130도는 더더군다나 아니에요. 이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바닥을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선도 틀렸고 각도도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걸을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편마비 있으신 어르신들, 편마비 대상자는요, 반드시 지팡이를 사용할 때 건강한 쪽으로 지팡이를 잡으시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하세요. 그래서 지금 왼쪽이 편마비면 어느 쪽이 건강할까요? 네, 오른쪽이 건강하시죠. 일단 오른쪽으로 지팡이를 잡고 계신 거 그걸로만 결정을 하셔도 벌써 이 어르신과 여기 3번 어르신, 4번 어르신, 5번 어르신은 벌써 지팡이부터 틀렸네요. 자, 그리고 건강한 쪽으로 잡으시되 우리 요양보호사님께서 도우실 때는요, 불편한 쪽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어느 쪽이요? 불편한 쪽에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2번이 정답이네요. 66번 대상자가 젖은 옷을 벗지 않으려고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른 사람 불러드릴게요. 2번 감기 걸려요. 얼른 갈아입으세요. 3번 어르신이 옷 갈아입기를 싫어하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4번 왜 저를 힘들게 하세요? 5번 제게 불만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나 전달법은 시험의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내용이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 나의 의견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르신 옷 갈아입기 싫어하시니 제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젖은 옷을 입으셨는데 옷을 갈아입으셔야 하잖아요. 누가 걱정이 돼요? 제가요. 제가 걱정이 됩니다.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67번 치매 대상자가 팔에 있는 점을 벌레가 기어다닌다고 떼어내려 한다.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점이 벌레같이 보이시는군요. 2번 벌레가 아니고 점이네요. 3번 만지면 안 돼요. 상처나요. 4번 벌레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요. 5번 벌레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아이고 어르신 점이 벌레같이 보이시는군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68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셨는데 요양보호사 1번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2번 이젠 스스로 하셔야죠. 3번 아직도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4번 제가 도와드리잖아요. 걱정 마세요. 5번 돌아가셨으니 그만 잊으시고 즐겁게 사세요.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우리 어르신께서 아이고 우리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 살펴주셨는데 요양보호사님이 아이고 할아버지가 참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러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우리 어르신께서 그랬지 아주 자상하셨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주 좋은 대답이 되겠네요. 69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해준다. 2번 안정감을 주기 위해 옆에서 이야기한다. 3번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대답한다. 4번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한다. 5번 대상자의 말에 길고 자세하게 대답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지금 말하고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런 대상자는요, 반드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해주셔야 합니다.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잘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70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메시지를 천천히 반복하며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단순한 활동을 제시하고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1번 시각장애, 2번 언어장애, 3번 판단력 장애, 4번 주의력 결핍 장애, 5번 진압력 장애.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주의력 결핍이 있으신 분들은요, 의사소통을 하실 때 대상자 눈을 마주쳐 주시는 게 좋고요.
또 메시지는 천천히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제시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활동은요,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활동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어떠한 환경적인 자극을 최대한 줄여주셔야 되는 내용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손에 비누를 들고 먹으려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입에 넣지 못하게 강제로 뺏는다. 2번 다독거리며 내려놓으라고 설득한다. 3번 평소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4번 먹어보고 비누인지 알 수 있게 기다린다. 5번 주의를 주고 행동을 멈추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이처럼 어르신이 드실 것을 드셔야 되는데 드시지 않아야 되는 것을 드시는 거죠. 비누를 드시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식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 좋아하는 간식을 드리면서 어르신 이것과 한번 바꿔서 드시겠어요? 이렇게 하면은 그럴까 하시겠네요. 72번 치매 대상자가 거실을 왔다 갔다 불안해하며 자꾸 약을 달라고 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어르신이 드실 약은 없어요. 진정하세요. 2번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3번 조금 전에 식사하고 드셨잖아요. 4번 자꾸 시끄럽게 하면 방에 가둘 거예요. 5번 자꾸 약을 드시면 몸에 안 좋아요.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자, 어르신이 자꾸 왔다 갔다 하시며 약을 달라고 하십니다. 이럴 때는요, 어르신 약을 찾아보고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해주시면 되겠네요. 73번 치매 대상자가 심한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경우 올바른 대처 방법은 1번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준다. 2번 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4번 방에 가두고 진정되기를 기다린다. 5번 이유를 물어보고 멈추도록 설득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어르신이 이상 행동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적인 성향이라고도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욕을 하면서 침을 뱉으시잖아요. 안 좋은 내용이시죠. 자, 그렇다고 침을 계속 뱉으세요 하면서 신문지를 깔아놓으신다든지, 아이고 이러시면 안 된다고 큰 소리를 야단친다든지 이러시면 오히려 어르신이 지금 이런 2번 같은 경우는 더 화가 나세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 방에 가둬놓으시면 이것은 어르신을 억제하는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가둬놓으시는 행동은 좋은 내용이 아니시죠. 자, 이유를 물어봐도 어르신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논리적이지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설득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떡할까요? 어르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안정을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장소에서 안정을 시킨다 이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낮에는 유순하지만 해질녘이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방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한다. 1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2번 TV를 끄고 조용하게 해준다. 3번 실내 조명을 어둡게 해준다. 4번 대상자 혼자 산책하게 한다. 5번 충동적 행동을 할 때 신체적 제재를 가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준다. 지금은 해질녘이 됐을 때 어르신이 이상행동을 보이시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를 석양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혼자 어르신 계시게 하면 안 돼요. 같이 있어주면서 어르신이 어떤 자해를 하신다든지 다치시지 않도록 옆에서 계속 지켜봐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5번 가족 방문 후 손자와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2번 몸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가시려고요. 3번 왜 손자와 여행 가고 싶으세요. 4번 가고 싶은 곳이 있으세요. 5번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운동도 해야 여행 갈 수 있어요.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여기서는요, 어르신께서 여행 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요, 공감의 대화를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어르신 여행 가고 싶으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어르신이 가고 싶지 이렇게 말씀하시겠네요.
76번 대상자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호흡곤란과 괴로움을 호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인공호흡을 한다. 2번 찬물을 많이 마시게 한다. 3번 머리를 숙이게 하여 등을 세게 두드린다. 4번 입안에 손을 넣어 빼낸다. 5번 등 뒤에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등 뒤에서 어르신이 목에 이물질이 걸리신 거잖아요. 이럴 때는 등 뒤에 서서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을 후상방으로 밀어 올리는 복부 밀어내기 혹은 하임리법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0번 대상자의 몸이 뻣뻣해지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침대로 신속히 옮긴다. 2번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 3번 주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번 팔과 다리를 주무른다. 5번 입안에 거즈를 대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경련이에요. 경련인 경우는 본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기 때문에 경련을 일으키시는 동안에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시는 내용 너무나도 좋고요. 옮기시거나 하는 내용은 좋지 않습니다. 그대로 두면 경련은 1, 2분이면 이 경련 증상이 없어지거든요. 자, 대상자의 머리에 차가운 물수건을 댄다든지 대상자를 이렇게 주무른다든지 하는 행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입안에 거즈를 대주는 내용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입안에 거품이 있을 때는 침을 흘리거나 할 때는 고개를 옆으로 해준다. 그 내용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78번 대상자의 팔에 뜨거운 물이 쏟아졌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흐르는 수돗물에 팔을 직접 댄다. 2번 환부에 붙어있는 옷을 벗긴다. 3번 환부에 얼음을 대고 문지른다. 4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5번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뜨거운 물이 팔에 쏟아졌네요. 이럴 때 대처 방법, 지금 응급 상황이죠. 이럴 때는 흐르는 물을 직접 팔에 대시는 것도 아니세요. 찬물에 담근다. 5도에서 12도에 찬물에 담가주시면 됩니다. 환부에 붙어있는 옷은 벗기지 않고요. 잘라주시고요. 환부에 얼음을 대지 않습니다. 물집은 터뜨리시면 안 되세요. 감염 소인이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주시면 너무 잘해주신 내용이네요. 79번 화재 발생으로 인해 해로운 가스가 방출되는 경우 대피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재가 발생한 쪽의 문을 열어둔다. 2번 환풍기를 돌린 후 기다린다. 3번 일어서서 신속히 대피한다. 4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5번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자, 화재 발생하는 경우 이 가스 때문에 우리가 흡입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는 젖은 수건으로요. 코와 입을 막고 반드시 낮은 자세 기억할게요.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80번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가슴 압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1분당 100회의 속도로 압박한다. 2번 깍지 낀 손으로 젖꼭지를 압박한다. 3번 양팔이 팔꿈치를 굽힌 상태에서 압박한다. 4번 가슴이 최대 4cm 정도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5번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심폐소생술 할 때 가슴 압박 굉장히 중요하죠. 분당 100회 속도 너무 잘해주셨네요. 100에서 120회 속도 좋습니다. 자, 깍지 낀 손으로 가슴의 젖꼭지 부분 압박해 주시면 안 되시고요. 양팔의 팔꿈치는요, 항상 편 상태로 압박해 주셔야 합니다. 자, 가슴은 5cm 정도 눌릴 정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4cm는 효과가 없으세요. 자, 5번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하지 않고요. 가슴 압박을 하고 30회 한 이후에 인공호흡을 2회 해주시면 된다 해서 30대 2의 비율을 반드시 기억할게요. 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제 푸시는 요령 하나하나 터득하시고요.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